네, 유채 기자. 네. 예, 키 플랫폼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자유롭게 토론하고, 네, 새로운 지식을 배우며 도움이 되는 지식을 창출한다. KEY, 약자를 땄네요.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창가 14주 전이라는 거에서 확 꽂혔어요. 왜요? 제가 여기 온 지가 이제 10년 돼 가는데, 이란이 형 온 지가. 좀 됐죠, 이제? 네. 벌써 모투가 14년이 됐군요. 맞습니다. 네. 자, 혹시 첫 번째하고 마지막 그래프가 좀 준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네, 첫 번째, 자, 보면, 글로벌 이 헤지펀드 100명한테 설문조사한 거는. 네. 우리나라 매체들이 가장 큰 결점이 뭐냐면은 이 동네북이잖아요, 동네북. 그렇죠. 이게 글로벌하게 뭔가 기사를 못 쓰고 있는데 아주 상당히 저런 시도는 눈길을 끌만한 시도입니다. 그렇죠. 이상배 팀장이 워런 버핏의 후배가 돼서 잠시 NBA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그 내공을 쌓아가지고 저런 설문조사를 한 것 같아요. 네, NBA 인맥을 활용한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콜롬비아 NBA 인맥을 활용해서. 자, 그 그래프를 보면요. 그런 질문입니다. 글로벌 재정위기가 이제 가장 좀 심하게 터질 나라가 어디냐, 뭐 이런 설문조사인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우리가 꼽은 회사가 이제 꼽은 회사라네요. 꼽은 지역이 바로 이제 우리가 유로존.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유로존을 역시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눈길을 끄는 게요. 유로존, 일본, 미국, 신흥국 할 것 없이 위기 가능성이 다 60%를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평균 최소한 57%, 거의 60%대 이상이에요. 네, 평균이 60%가 넘어요. 그럼 재정이익이 안 날 곳을 한번 설문조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요? 없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이런 데는 뭐 논할 가치가 없는 것 같고. 후반부에 보면 딜 에버리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그러니까 그동안 돈 풀었던 데는 결국 다 이 부작용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신흥국부터 유로존까지 빼놓지 않고 다들 이 재정 위기가 올 거라는 이제 예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또 그래프는 뭐냐면요. 향후 5년 동안 주목받을 신기술, 과연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 이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인사이트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과연 뭘 꼽았는지 보시죠. 가장 돈 냄새 나는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빅데이터. 우리 요새 이규찬 기자도 여기에 필이 확 꽂혔죠? 네, 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빅데이터 전문 기자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럼 이제 저도 이제 실시간 추적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네, 저희가 현재 기술도 가능하고요.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모르시죠? 자기 직원들한테 직원용으로 스마트폰 나눠준 회사들 있죠? 대부분 다 거의 다 심어가지고요. 직원들 주치 추적하고 있어요. 진짜로요? 끔찍하네요. 근데 다만 이제 알려지지 않을 뿐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 인공지능, 스마트 기기, 3D 프린팅, 나노 기술. 우리가 이제 한 번쯤은 다들 이제 얘기를 해봤던 것 같은데, 바이오와 이 빅데이터가. 네. 그거 보면 다 이 기술들이 다 바이오하고 IT예요. 저는 5년이 지나도 깨끗한 물, 바람직한 식량, 이런 게 이제 유망한 신기술로 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은 아픈 환자들 많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 지난 5년을 뭐라고 요약하냐면 그린 버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린이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여기 나온 거죠. 빅데이터랑 클라우드 있잖아요. 근데 빅데이터랑 클라우드가 지금 상황이 전혀 달라요. 뭐냐면 빅데이터는 돈이 될 산업이다. 클라우드는 비용을 줄여주는 산업이라고 돼서 한국에서는 클라우드 별로 안 남쪽해요. 똑같이 그린도 성장이 아니라 비용을 줄이는 개념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 산업이 활성화되는 데는 좀 제약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서 똑같이 우리 몸을 생각하고 인류를 생각하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산업은 아니면 헬스케어 쪽은 더 커지는데 정작 이제 그린이라든지 뭐 이렇게 친환경 이런 얘기는 안 늘고 있는 거죠. 안 늘고 있죠. 맞습니다. 유유찬 기자가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키 플랫폼 올해가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네. 뭐 10회, 50회까지 쭉쭉 이제 번창하기를 바라면서 이 언론사 행사가 참 많고 많은데 대부분 다 이렇게 요식적인 행사들로 많이 좀 이렇게 그 성격 처음에 취지와 다르게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변질되죠 좀. 그래서 우리 키 플랫폼 행사는 머니투데이 그룹을 대표하는 이런 글로벌 포럼인 만큼 그 취지가 10회, 30회, 50회가 지나도록 퇴색되지 않고 처음에 우리가 이 모임을 만들었던 그 뜻을 잘 좀 이렇게 간직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규찬 기자와 함께 또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NHN은 뭐 요새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이제 맞습니다. 포탈 재벌이죠, 재벌. 사실 재벌인데 한편에서는 이 경제민주화 시대에 부딪혀가지고 네. 어떻게든 국회의원들, 이 공무원들이 좀 뜯어낼 게 없을까 뭐 이렇게 노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얘기도 보니까 요새 이제 NHN이 먼저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불공정 행위 조사로 상당히 좀 시끄러워요. 네. 이 얘기부터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사실은 지금 NHN한테 가장 큰 위기라 그러면 결국은 그 규제 위기일 텐데요. 공정위원장이 원래 공정위가 조사할 때는 조용히 합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 가서 업무 보고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포털 업체에 이제 경쟁자를 배제하려는 행위, 그리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이게 밝혔습니다. 그 포털 업체 해봤자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시장 지배사업자가 지금 네이버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이게 아마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 이제 공식화된 거예요, 이제. 네, 공식화됐죠. 공식한 겁니다, 이제. 자, 먼저 그러면 NHN의 위기를 다루기 이전에 먼저 NHN이 그래도 네.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 워낙 시장 지배력이 탁월하고 또 그동안에 벌어둔 현금이 막대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NHN이 웬만한 외풍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언론이 아무리 뭐 이렇게 비판적인 기사를 써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게 NHN이다. 이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네. 기획인이 먼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사실 그 NHN이 지금 제가 이걸 뭐라고 요약할 거냐면 모바일이 다음이 아닌 현재다. 모바일이 다음이 아닌 현재다. 뭐냐면 그동안 얘기했던 건 모바일이 미래의 먹거리다. 앞으로의 먹거리다 얘기했는데 왜 다음이라고 얘기했냐면 2위 다음이 사실은 그동안 모바일로 우리가 역전한다라고 치고 나왔거든요. 먼저 치고 나갔죠. 그런데 다음 게 아니었던 거예요, 모바일은. 이제 NHN 거, 네이버 것이 된 거죠. 사실 다음이 치고 나갈 때 아쉬웠던 게 뭐냐면 모바일에 특화된 산업이었어야 돼요. 뭐냐면 PC의 경쟁력을 그대로 모바일로 가져올 수 없는 것. 예를 들어 카카오톡 같은 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PCN 서비스를 모바일로 가장 먼저 가져온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도 우리도 할 수 있거든 하고 모바일 가져오니까 바로 역전됐어요. 보시면은 모바일 검색 점유율 보세요. 네이버가 76%. 초반에 다음이 이거 절반 먹었어요. 그런데 네이버가 그냥 우리도 모바일 할게요. 그러니까 바로 먹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PC의 점유율이 80%인데 거의 육박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시장에서 사실상 다시 NHN의 PC 시장에서 가져왔던 경쟁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데다가 게다가 중요한 게 이제 그 검색 점유율에서 자체적으로 네이버가 그동안 PC 점유율보다 모바일 점유율이 낮았거든요. 근데 작년 12월부터 역전이 돼서 1분기에는 52%입니다. 이제 네이버는 PC가 아니라 모바일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매출 비중을 보면 그런데 재밌는 게 16%밖에 안 돼요. 즉 그리고 연말까지 30%까지 올리겠다고 하는데 검색 점유율 자체는 모바일이 더 높은데 매출액은 안 따라온다. 앞으로 여기서 어마어마한 성장이 예상이 된다. 이거죠. 모바일 단가가 지금은 그 PC에 비해서 한참 낮거든요. 낮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검색을 하는데 게다가 그 PC는 내가 검색하고 차분히 들여다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모바일은 내가 즉시 필요한 거예요. 바로. 내가 지금 당장 사야 돼. 그럴 경우에 모바일로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성장성을 보면 모바일에서 단가 더 올라가면 연말까지 30%가 올라가고 단가 좀 더 올라간다. 그러면 모바일에서의 성장성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모바일에서 성장성이 더 높다. 네. 야, 점유율은 52%인데 매출 비중은 뭐 16%. 네. 앞으로 이게 30%, 40%만 가도 어마어마한 또. 어마어마한 그 매출이 되겠죠. 저희 참 제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저도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다음이 너무 뒤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다음 가서 검색을 해요, 일부러. 네. 불쌍해서. 네이버는 도와주고. 검색을 잘 안 해요. 일부러 다음 가서 하는데도 제 같은 사람이 별로 없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왜 언론에서 비판 기사 써도 영향이 없냐면 비판은 비판이고 내가 검색할 때 편한 건 네이버고. 네이버고. 욕한다고 네이버 검색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참 네이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그리고 사실 모바일에서 더 지금 모멘텀 있는 건 라인이에요. 우리 국내에서는 카카오톡이 대세잖아요. 라인이 요새 잘 나가요. 어떻게. 네. 국내 사용자가 사실은요 얼마 안 돼요. 400만 명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라인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최근에 600만까지 올라왔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카카오톡 3천 몇백만이 쓰고 600만이 쓰는 라인 당연히 카카오톡을 쓰겠죠. 그런데 해외로 가면 전혀 양상이 다릅니다. 카카오톡이
5천만. 세상에서 제일 돈 잘 쓰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물가 10배인 일본에서 5천만 명, 그 다음에 태국, 대만, 스페인 다 해외 사업자예요. 이렇게 해외에서 돈 벌기 좋은 회사가 바로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네이버 하면 항상 얘기했던 게 왜 국내에서만 넌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니? 해외 좀 가라. 구글처럼. 그랬는데 라인이 바로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제가 최근에 중국에서 났던 그 애널리스트 리포터를 하나 입수했는데요. 보니까 중국의 1위가 이제 텐센트의 웨이보라는 데가 있거든요. 가입자 5억 명이 넘는 곳이에요. 그런데 라인이 중국의 2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목표 가입자 3억. 자, 라인 가입자 1억 7천만에 중국 가입자 3억 더하면 거의 5억 되죠. 아직 중국은 아직 진입은 안 했나요? 진입했어요. 이제 시작했고 지난달부터 중국은 진출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검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그 검열 시스템까지 도입한 현지화 마무리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중국 가입자들은 라인에서요 1,000원문 못 써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기돼 있으니까. 네, 그거 다 도입해서 중국 진출 완벽하게 세팅 마무리해놨습니다. 와. 그리고 중국 하반기에는 그리고 미국에도 또 라인 USA를 만들고요.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 공략해요. 아까 제가 포트폴리오 보여줬지만 거기에 북미나 중국 없죠. 없죠. 거기서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현재 NHN에 갖고 있는 전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다 거기다 투입해야겠다. 네. 지금 오너인 이해진 의장이 일본 가서 이걸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전 라인에서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에서 한 3억 딱 들어오면 뭐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중국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한 5천만 가입자 늘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NHN 바이바이죠. 그냥. 애널리스트들 쪽에서 또 중국 얘기 들어가면 또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시면 중국이 성장률 꺾이면서 우리 증시 막 폭락했다는 가장 좀 유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전혀 못했던 분야. 맞아요. 뭐 소비재 화장품도 팔고 다 파는데 인터넷 못 들어갔어요. 모바일. 예. 라인이 거기 들어간다.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있죠. 대단. 거기에 미국까지. 야, 정말 이 NHN이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되는군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라인을 앞세워서. 자, 이 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공정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NHN이 너무 과도하게 시장을 좀 독점하고 있다. 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NHN을 둘러싼 어떤 위험 요인이다, 불확실성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기찬 기자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요즘에 국회 열심히 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에 대한 규제 압박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냐면 국내에서는 골목대장인 거예요. 힘센 골목대장인데 좀 성격이 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좀 규제를 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지금 포인트가 두고 있는 게 뭐냐면 공정위 예전에 NHN한테 물을 먹은 적이 있어요. 2008년도에 너 시장 지배 사업자니까 너 좀 책임 좀 져라고 이렇게 지정했더니 바로 지금 현재 김상원 대표가 대표잖아요. 판사 출신에. 거기서 법무팀에서 바로 항소해가지고 고등법원에서 뒤집어 엎었어요. 맞아요. 야, 포털이 뭔데? 포털이지. 야, 검색이야, 뭐 인터넷 서비스야 뭐야? 특정을 안 한 거예요. 네가 1등이라는 것만 했지 뭐가 1등인지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무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5년 만에 다시 여론을 등에 업고 그때의 굴욕을 만회해보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좀 칼을 갈겠네요, 그죠? 그렇죠. 이 공무원들이 A형이 많아요, A형. 네, 게다가 뭐 바로 들이받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뒤끝이 오래 가거든요. 네, 오래 가죠. 거기다가 사실은 그때 2008년 때랑 달라진 게 있어요. 2009년에 NBP라는 자회사가 생겼어요. 이 NBP가 뭐냐면 그 네이버는 항상 그 갈등이 있어요. 뭐냐면 돈 좀 더 벌어보려고 하면 서비스가 좀 품질이 안 좋아져요. 예를 들면 광고 좀 도배해보세요. 사람들 보기 싫겠죠. 맞아. 그럼 돈은 더 벌겠지만 서비스는 망가져요. 그러면 서비스하는 쪽에서는 야 이러지 마 이렇게 되고 돈 벌려는 쪽에서는 야 좀 더 하자라고 돼요. 그래서 돈 벌겠다고 사는 사람들을 자회사로 MVP에다 몰아놓고 네이버의 점유율을 이용해서 돈 버는 일은 네가 다 해라고 한 거예요. 즉 그동안은 네가 시장 지배자로서 내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할 뿐이지 내가 그걸 이용해서 나쁜 짓은 안 했어라고 했는데 그 점유율을 이용해서 무슨 짓을 하는 게 회사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MVP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소위 계열사 부당 지원 이런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에요. 힘들다. 네. 그래서 2008년과는 달리 상당히 좀 NHN이 좀 곤란한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새 참 별별 입법이 많이 지금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바람을 이제 등에 업고 추진되고 있는데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네이버 규제법 이거 도대체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게? 예, 제가 한번 취재해서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애매한 얘기도 하는데. 예,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인 그 파워 있는 정치인 전병헌 의원이 이걸 내놨어요.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인데요. 제가 미리 내용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전병헌 의원 만나봤더니 여기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일단은 네이버 규제법을 보시면은 그 민주당만이 아니에요. 새누리당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어떤 형태로도 이게 절충이 돼서 통과는 될 것 같습니다. 여당도 이제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이라고 해서 요즘 뭐 가불관계법 이런 거 내놓고 있는 적극적인 의원들이 있거든요. 남경필 의원을 비롯해서 이쪽에서 아주 세게 밀고 있는데 뭐 규제 법안이 내는 건 확실하고 오히려 공정위는 그냥 조사하면 과징금 내고 마는 건데 그렇죠. 이 법이 되면 상당히 타격이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한번 그 직접 단속 입수한 그 전병헌 의원이 내놓은 법 제가 표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죠. 이거 아주 셀 겁니다. 지금 기간통신사업자 SK텔레콤이 어떤 규제 받고 있는지 아세요? 네. 시장 점유율 50% 이상 넘기면 안 돼요. 안 되죠. 더 이상 늘리면 안 돼요. 그거 똑같이 적용합니다. 어디에? 검색 광고에. 어. 지금 네이버의 핵심 수익원 검색 광고에다가 시장 점유율 상한선 규제를 하는데 지금 70%로 지금 법안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얼마냐? 80%예요. 그럼 10%를 강제로 낮추든가 아니면 단가를 낮추면 돼요. 검색 광고 단가를. 맞아요. 낮춰주면 되거나 아니면 여기 사들 광고도 유통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동안 NBP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다 해왔어요. 남들 안 주고 우리가 다 먹을래라고 한 거를 좀 더 유통 단계를 두거나 협력사한테 좀 나눠주는 식으로 상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한 규제 두면 앞으로 못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만 먹지 말고 전체 시장을 키우거나 아니면 협력사한테 좀 더 나눠줘서 상생을 하거나 그러면 네가 좀 더 돈을 벌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키우는 식으로 가라라는 유도를 한다는 거죠. 야. 당장 뭐 이렇게 되면은 막 이렇게 성장하기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냐면 검색 민주화법이라고 불릴 만한 건데 검색어 데이터 공개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외국에는 구글 트렌드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 어떤 펀드 있냐면 루비니, 뎁트 이런 걸로 빗 그리고 루비니 이런 걸 검색을 해요. 이 검색어 얼마나 늘었냐 줄였냐 가지고 이거를 자동으로 시스템 투자를 합니다. 해보니까 빚이라는 검색어가 늘어날 때 투자를 해봐 이걸 연동해서 방대로 하는 거죠. 빚이라는 검색어가 늘면 경기 안 좋아져. 안 좋아져. 셀을 하고 이게 줄면 사 했더니 240% 지난 3년 동안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왜 안 되냐? 네이버가 자기 혼자만 갖고 있어요. 데이터를.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왜 뭐라고 하냐면 야 검색을 하는 건 사용자고 너한테 검색을 준 적 없어. 왜 네 맘대로 혼자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검색어는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니까 오픈해라. 이렇게 되면 이 네이버 검색어를 이용한 빅데이터 산업이 돼요. 자,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감기, 몸살, 해열 이런 거 검색하면 야, 독감이 유행하는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용한 정보가 이거 네이버가 갖고 있는 거를 공개하게 되면 네이버는 사실 이거 가지고 그냥 혼자 가서 그냥 뭐 하고 있는데 서비스 잘 안 하고 있어요. 이거를 다른 데서 이걸 이용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빅데이터 분석해서 사람들이 요즘에 어디를 가는지 뭘 하는지 이런 걸 가지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결국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반석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주목해서 볼 것은 이 네이버 검색어를 가지고 잘 분석해서 빅데이터 산업을 할 수 있는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공개가 되면 회사들이 어딘가를 보시면 수혜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네이버 계열사가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또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되는데 그동안 자기만 갖고 있으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가 이 돈도 많고 맨파워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이런 거를 눈뜨고 당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예, 그래서 네이버가 처한 이런 그 약간의 불리한 이 환경을 좀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 꼼수, 여러 가지 궁리를 할 텐데 어떤 것들이 좀 유력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제가 앞에 먼저 좋은 거 얘기해 드리고 나쁜 거. 위험한 걸 규제 얘기했잖아요. 네. 이 좋은 걸로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걸로. 일단 두 가지인데요. 피하고 손잡고입니다. 첫째, 피하고 어떻게 피하냐. 피한다, 규제를. 넥슨처럼. 넥슨 일본에 상장했죠. 본사 일본에 올려놓으니까 뭐 어떻게 되냐. 국내 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각종 규제는 피할 수 있게 돼요. FTA라든가 여러 가지 조항 이용해서 동등하게 외국 기업들한테 함부로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 참 재밌는 게 국내 기업한테 온갖 거 할 수 있는데 외국 기업한테 이제 못 하죠. 그러니까는 규제를 하려면 타당하게 내놔라. 이렇게 하게 되면 국내 업체한테 적용된 규제를 피할 수 있고 구글 국내에서 규제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네이버만 규제해?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NHN 네이버에서 핵심 사업들은 다 일본에 옮겨졌죠. 라인도 그렇고요. 맞아요. 라인은 국내 NHN 하는 게 아니라 일본 NHN이에요.
그리고 라인으로 각종 비즈니스라는 법인을 만드는 건데 그것도 일본에서 해요. 그 라인 규제하면 일본 정부가 가만히 안 있겠죠. 그렇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제스처 해줘야죠. 손잡아줘야죠. 그러면 공정이나 뭐 이런 관들 여가게 뭐냐면 구글 봐라. 방통이랑 손잡고 우리 글로벌 K 스타트업 우리나라 청년들 벤처들 해외 갈 수 있게 구글이 플랫폼이 돼주마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기회 주는 거 전 솔직히 무지수예요. 뭐 돈 얼마나 주겠어요? 그냥 그쵸. 유튜브에 올려라 이거잖아요. 명분이 좋은 거죠. 명분만 좋죠. 대신 이렇게 벤처 창업 진흥이다, 창조 경제다, 글로벌 벤처 지원이다 이런 명분을 이런 그 규제 당국이나 이런 데 명분을 세워줌으로써 그래 이런 거 해줬으니까 오케이 너는 좀 봐줄게라는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문제는 NH는 이걸 전혀 안 하잖아요. 없죠. 예를 들면 벤처기업이 만든 거 그냥 자기도 랩 똑같이 만들어버리고 얘기하는 거 이거 좀 사주든가 아니면 얘네랑 좀 상생을 하든가 나눠 먹든가 이렇게 하라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라인에다가 지금 카카오톡에 게임도 올라가는 거 아시죠? 돈 맞아요. 많이 벌잖아요. 엄청 벌죠. 근데 국내만 한정되잖아요. 라인은 해외에다 플랫폼이 있으니까 라인에다 게임 얹으면 자연스럽게 해외 진출되는 거예요. 그럼 대신 우린 좀 덜 먹을 게 아니면 우리한테 손잡고 우리 국내 게임 업체다 같이 손잡고 해외 가보자. 미국 가보자, 중국 가보자라고 하는 거죠. 야. 이런 식으로 명분을 쌓으면 우리가 좀 충분히 된다는 국내 거죠. 영세한 게임 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한 데서 네. 플랫폼을 그냥 공짜로 이를테면 네. 제공하겠다. 공짜는 안 해고 좀 예. 싸게. 돈은 벌고 그 명분이죠. 대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예상해 볼 때는 NH는 조만간 한 몇백억 정도의 창업 지원, 뭐 중소기업 지원, 상생 청년 펀드가 창업 펀드 나오겠네요. 이런 거 만들어서 모바일 게임 업체 만들면 여기서 개발한 게임은 라인을 얹고 해외로 진출합니다라는 어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 점유율이 70%로 제한이 되면 네.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나요? 어떻습니까, 당장? 이런 걸 내놓으면서 딜을 하겠죠. 아. 그러면 좀 조율이 되면서 이 법안 자체에 좀 수위를 낮추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규제를 한 80% 선으로 맞춘다거나 라는 식의 어떤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더 확장하지 않는 선에서. 왜냐하면 여당이 이런 식의 센 거는 조금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거든요. 또. 네. 그래서 좀 적당한 선에서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기찬 기자가 아주 오늘 아주 흥미진진한 어떤 트렌드, 네이버, NHN이 처한 어떤 경영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음양 다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기찬 기자, 아무튼 그 빅데이터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컨텐츠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